고지혈증 약물 치료가 필요 없고 비타민C로 대체한다고? 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지혈증 약물 치료가 필요 없고 비타민C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산화 비타민이 혈관을 지켜줄까요?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고지혈증 환자분들께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동맥경화 진행에 관여되는 혈관염증을 조절해주는 비타민C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인터넷이나 건강정보에서는 흔히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만든다. 항산화제가 이를 막아준다는 설명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얼핏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한때 의학 연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가설이었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죽상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산화 비타민이 이러한 과정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폭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5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약 10 정도, LDL 콜레스테롤이 약 7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면 비타민C가 고지혈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혈증 약제는 LDL 콜레스테롤을 50에서 100mg 감소시켜줍니다. 절대적으로 비타민C로는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고지혈증 약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우리가 치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임상시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Heart Protection Study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항산화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이 줄어드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항산화 비타민을 복용한 집단과 복용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 등의 주요 혈관 사건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결과는 또 다른 대규모 연구인 Physicians Health Study 2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약 8년 동안 비타민C를 복용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관찰한 연구였는데 역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을 줄이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현재 심혈관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의 입장도 비교적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심장 전문가들은 항산화 비타민을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럴듯해 보였던 항산화 치료가 실제 임상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죽상동맥경화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발전하면서 점차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는 동맥경화를 비교적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고 그것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병이 진행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을 통해
죽상동맥경화는 단순한 산화 반응이 아니라 외뇨 반응과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매우 복잡한 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 이상, 면역세포의 활성화, 염증 신호 전달, 지질대사 변화 등 다양한 과정이 동시에 자금하면서 병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단순히 항산화, 비타민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질병의 진행을 의미 있게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항상 해로운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신호 전달과 면역 반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산화제를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혈관 질환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복잡한 생리적 균형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현재 의학이 내린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스타핀을 비롯한 지질 강화제는 수많은 임상 시험을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을 실제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C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특정 영양제가 혈관 질환을 치료하거나 고지혈증을 관리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의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론과 가설로 더 이상 환자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인체의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학문입니다. 썰로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됩니다. 눈에 띄는 광고나 단순한 사면보다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방법에 근거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